자, 양생주 다음 편은 인간세입니다. 인간세. 인간세상입니다. 인간세상. 말 그대로. 인간세상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장자가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과정입니다. 장자가 이런 걸 되게 잘 씁니다. 자, 여기서 안회는 공자를 만나 뵙고 길을 떠남에 있어서 그 허락을 정했다. 여기서 안회하고 공자가 나오는데요. 여기 안회하고 공자는 앞에 나왔던 위나라 해왕이나 아니면 그 누구죠? 아무튼 여러 가지 사람처럼 노자 진일 같은 사람처럼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라 장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일화를 겪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안회는 공자를 만나 뵙고 길을 떠남에 있어 그 허락을 청했다. 어디로 떠날 작정이냐? 위나라로 떠날까 합니다. 위나라라는 건 여기서 이제 큰 위나라 말고 삼진의 위나라 말고 옛날에 있던 작은 위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 하는 거냐? 제가 듣건데 위나라 임금은 나이가 젊은데 멋대로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를 가벼이 다스리며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죽음도 가벼이 여겨 죽은 사람들이 이미 가득하여 연못 속의 잡초처럼 널려 있다 합니다.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답니다. 저는 일찍이 선생으로부터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떠나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가야 한다. 그것은 의사의 집에 병자가 많이 모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따라 방법을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도 바로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는 공자라면은 여기서 당장 안회한테 가서 정치를 바로잡으라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너는 가보아야 형벌밖에 받지 않겠느냐? 도라는 것은 잡되지 않아야 한다. 잡되면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근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구제해 줄 수 없게 된다. 옛날에 지인이라는 거는 잃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어, 도가에서 이상적인 사람을 지인이라 보통 얘기합니다. 장자에 자주 나와요. 뭐 신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인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갖추고 나서 남도 갖추게 했다. 자기 갖춰야 할 것이 아직 불안정한데 남복한 자의 행위 따위에 상관할 겨를이 있겠느냐. 또한 너는 덕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알미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아느냐. 덕은 명예심 때문에 허물어지고 알은 경쟁심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명예란 서로 손상시키고 지는 다툼을 위한 기구이다. 두 가지는 흉기므로 지나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덕이 두렵고 신의가 굳다 해도 사람의 기분을 잘 알지 못할 때 명성에 관해 남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며 인의로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논의를 난폭한 사람 앞에서 늘어놓는 것은 남의 결점을 이용해 자기의 잘난 것을 팔려는 것이 된다. 이런 사람을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 부른다.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남도 반드시 그를 해치게 될 것이다. 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해를 받기가 십상이다. 공자가 하는 말은 나대지 마라는 거예요. 꼴값 떨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자, 또한 만약에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못난 자를 싫어하는 임금이라면 어찌 너를 써서 다른 일을 하고자 하겠느냐. 너는 결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임금은 반드시 권세로 그대를 누르고 그 이론을 쳐부술 것이다. 너의 눈은 캄캄하게 될 것이고 얼굴빛은 변하며 입은 자기를 변명하게 바쁘고 태도는 비굴해질 것이고 마음도 그를 따라오고 말 것이다. 이는 불로써 불을 끄고 물로써 물을 막는 것과 같아서 이를 익다라고 부른다. 익다, 더할 익자에다 마늘 닫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꼴값 떤다, 그런 말이죠.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가다가 끝없이 질질 끌려다닐 것이다. 너는 신임도 받지 못하고 독실한 말을 하다가 틀림없이 난폭한 자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여기서 공자가 하는 말은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요. 잠깐 해설해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이리저리 유세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 했던 사람들은 보통 종횡가예요. 종횡가라는 거는 뭐 합종연횡 그러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장이, 소진, 소대, 그 다음에 뭐 공소년, 또 누가 있을까? 범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요런 사람들이죠. 일종의 외교관이기도 하면서 이제 혓바닥 가지고 재상도 해먹고 뭐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꼴값 떨지 말고 어, 잘 살라는 게, 괜히 명예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잘 살라는 게 이제 장자 얘기고, 사실 이런 입장에서는 육아도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한데, 종행가 사람들은 그렇지라도 육아도 예를 들면 뭐 항상 맹자도 그러고 공자도 그러고 항상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정치 일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요 인간셈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요 이야기는 이제 그런 세태를 보고 이제 니들 하는 거 다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자 말이 이어집니다. 또한 옛날에 걸은 하나라의 걸왕입니다. 관룡봉을 죽였고, 관룡봉은 충신입니다. 옛나라의 주는 왕자 비간을 죽였다. 비간도 충신입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 덕을 쌓고 백성들을 무마하며 따르게 만듦으로써 신하의 신분으로 군주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군주는 그들의 행동을 이유로 그들을 제거해버렸다. 이들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옛날에 유임금은 총지와 서호를 공격했고, 총지하고 서호는 뭐 나라 이름이겠죠. 우임금은 유호를 공격했다. 유호도 나라 이름이겠죠. 자, 이 나라들은 폐허가 되고 저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정쟁을 하며 재물을 쫓았던 것이다. 이들 모두 명성과 재물을 쫓은 사람들이다. 너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 명예와 재물은 성인이라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니까지 께 어찌하겠던 거냐? 그렇기는 하나 너에게도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이야기를 해봐라.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어떤 반에 들어가서 누군가한테 장래 뭐라고 싶냐, 이렇게 꿈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고 싶다, 아니면 정치인 하고 싶다, 아니면 걔가 나중에 전두환 하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쳐요. 근데 그런 게 예를 들면 장자의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을 실제로 잘 살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네 욕심 채우려고, 그게 뭐 돈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 욕일 수도 있고, 전두환이는 이제 명예도 없지만은 머리도 없지, 머리카락도 없죠, 그죠? 옆에 있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 명예나 그런 거 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꼴값 떨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길긴 한데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없습니다. 좀 역설적인 거는 공자가 이런 말 하고 있다는 건데, 돈 29만이면 저보다 많은데, 그래도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아는 역사 속의 공자는 이런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게 또 읽는 재미지. 자, 안회가 말했다. 대답합니다. 안회가 마음을 단정히 하며 허정하게 하고 힘써 순수한 입장을 지키려 하면 됩니까? 자, 다시 공자가 얘기합니다. 어찌 되겠느냐? 그는 겉으로는 사나운 기가 가득 차서 넘치고 매우 뽐내고 있으며 기색은 일정하지 않아서 보통 사람들은 그의 뜻을 엉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감정을 억누르며 자기 마음의 쾌락을 추구한다. 그런 것을 일러 날마다 노력해 얻는 조그만 덕조차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하물며 큰 덕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는 자기를 고집하여 남의 감화를 받지 않는다. 겉으로는 타협을 하지만 속으로는 반성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될 리가 있느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맹자가 장자를 싫어했을 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맹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스승인데, 공자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개빡쳤겠죠. 자, 안회가 말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을 곧게 지니고 외모는 공손히 하고 제 의견을 말하더라도 옛사람들의 말에 붙여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늘과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같다, 그런 말이죠. 하늘과 같은 사람은 천자나 자신이나 모두 하늘이 자식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홀로 자기의 말을 남들이 옳다고 해주길 바라겠습니까? 상대방이 옳지 않다고 해주길 바라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동자라 부릅니다. 동자 이런 말들은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밖에 안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현의 그런 말들은 아까 나왔던 현의 있죠, 그죠? 양생주에 나왔던 현의 그런 말들은 외워놓으면 어디서 잘난 척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이 하늘과 한 무리가 된 자라 부릅니다.
외모가 공손한 사람은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는 자입니다. 손을 높이 들어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절하는 것은 신하로서의 예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는데 나만이 감히 하지 않겠습니까? 남이 하는 대로 하고 있으면 남도 헐뜯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더라도 옛사람의 말에 붙여서 하는 자는 옛사람과 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비록 옛 가르침이지만 실은 상대방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옛사람의 것이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비록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화를 입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옛사람과 한 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내가 계속 하는 얘기는 전통적인 유학의 방법입니다. 유학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마음을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설득해라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노노하고 그 다음에 맹자 대학은 그런 얘기 없구나. 아무튼 그런 주요한 책들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일화가 소개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유학을 까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군자는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야기하는 지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인이라 그러거든요. 유학에서 얘기하는 군자라는 건 좀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전부 다 깨달은 거긴 하죠. 각자의 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학에서의 도는 입신양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구제하기도 하고 정치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백성을 깨우치고 백성을 교화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뭐 그런 사람이 군자인데, 스스로 노력하고. 근데 장자가 얘기하는 지인이라는 사람은 지인 혹은 뭐 진인 그러기도 하고요. 뭐 지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꼴값 떨지 말고 네가 타고난 그대로를 잘 살려서 일찍 죽지도 말고 늦게 죽지도 말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네 이름값 높인다고 꼴값 떨지도 말고 헛소리 하지도 말고 조용히 살다가 뒤자라는 게 이제 진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란 말도 됩니다. 사실 나는 뒤쪽 말이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였으면 사실 이런 식의 글을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짓 해봐서 알거든요. 내가 또 한 염세주의 하지 내가. 군자는 리더죠.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리더고, 지인은 수수방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타고난 것들을 최대한 잘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죠. 수수방관자라기보다는 그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적왕 같은 것처럼. 루피가 예를 들면 지인에 가장 가까울지도 모르죠. 그 고무 대가리 새끼. 좀 비꼬면 그렇습니다. 자, 공자가 대답했다. 어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바로잡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마땅치가 않다. 비록 고루하긴 하고 그래서 벌받을 일이 없겠지만 그저 그뿐인 것이다.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감화시킬 수 있겠느냐. 자기 마음에 따라 집착하는 것이다. 아내가 말했다. 저로서는 이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제기해라. 내 너에게 말해주겠다. 사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사로운 마음, 삿된 마음 말고요.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게 쉽게 되겠느냐. 여기서 공자는 계속 이제 아내가 자기 명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위나라에 간다고 꿀값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여기는 자는 하늘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가 말했다. 저희 집은 가난하여 술이나 자극성 있는 야채를 못 먹은 지 여러 달 됩니다. 이만하면 재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 공자가 말합니다. 그것은 제사 지낼 때 하는 재계이지 마음의 재계가 아니다. 아내가 물었다. 감히 마음의 재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자가 대답했다. 너는 너희 뜻을 순일하게 하여 귀로써 듣지 말고 마음으로서 듣도록 하여야 한다.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써 듣도록 해야 한다. 기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기요. 손오공 기 모은다 할 때 기. 귀는 듣기만 할 뿐이며 마음은 사물에 응할 뿐이지만 기라는 것은 공허하여 무엇이나 다 받아들인다. 도라는 것은 텅 빈 곳에서만 보인다. 이 공허가 마음의 재계인 것이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막 그 수행할 때 막 마음을 비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좆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사로운 마음 없이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죠? 자,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으므로 실로 저 자신에게 얽매여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보니 아예 저 자신이 존재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허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다 됐다. 너희가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구나. 너는 그 나라로 들어가 자유롭게 거동하면서도 명예 따위에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이다. 들어주면 이야기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 것이고 마음의 거처를 일정하게 하며 부득이할 때만 응하도록 하면 거의 성공할 것이다. 자취를 끊는 것은 쉽지만 행동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란 어렵다. 사람에게 불임을 당할 때에는 속이기 쉽지만 하늘의 불임을 당할 때에는 속이기 어려운 법이다. 날개가 있어서 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날개 없이 난다는 이야기는 들은 일이 없다. 지각이 있어 무엇을 안다는 말은 들었어도 지각 없이 안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 사사로운 마음 없이는 화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명예 같은 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저 텅 빈 것을 보아라. 저 텅 빈 방이 환히 밝지 않느냐. 행복이나 좋은 일도 이런 곳에 머무는 것이다. 그런데도 머물지 않는 것은 좌치라고 부른다. 좌치. 여기서 좌치라는 말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디 가서 이제 여자한테 잘난 척하고 싶다. 지금은 21세기라 가지고요. 장자나 노노 같은 책에 나오는 그런 요런 표현들 기억한다고 해서 여자를 못 꼬시고요. 요즘은 뭐 예를 들면 뭐 한자 이름 된 사람 말고 영어 이름 된 사람들 책을 읽으시거나 특히 이제 뭐 경영학 그런 빈 껍데기 같은 책들 있잖아요, 그죠? 존나 내용 없고 그 다음에 돈 벌기 위한 책들을 사가지고 그런 거 달달 배워서 얘기하시면은 어머 멋진 남자라고 아마 그렇게 들으실 겁니다. 좌치 이런 얘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귀와 눈을 안으로 통하게 하고 마음과 지각 작용을 밖으로 내보내면 귀신도 찾아와 머물게 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것이 곧 만물의 변화에 응하는 것으로 우임금이나 순임금도 법도로 삼았던 것이다. 복희나 괴거가 평생 실행한 바였다. 하물며 범인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범인이라는 건 뭐 평범한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가 그 인간세에서 가장 첫 부분 이야기입니다. 좀 기네요. 그 공자하고 안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면 명예나 그런 부귀나 아니면 남을 가르치려는 거나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자는. 이걸 보고 이제 전문적인 말로 사실은 이제 좌치라기보다는요, 심재라 그러면 심재. 장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뒤에 아마 심재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 심재라는 말로 이걸 표현하는데 사실 근데 심재든 좌치든 현해든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런 말 나오는 게 한두 개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그 여자 꼬시는 데는 이런 거 별 쓸모 없기 때문에 그냥 저처럼 방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사람이 아니면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으면 메시지를 보세요. 메시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돈을 태울 때 태우는 돈 액수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개빡찰지, 한국은행 직원들이 얼마나 빡찰지를 생각하세요. 근데 내 여자친구한테 먹히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겠죠? 여러분은 말빨이 없으니까. 자, 섭